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루디에의 지적 맥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지만 브루디에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길래 당신이 참 엘리아스랑 굉장히 비슷하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진매라고도 참 비슷하다. 우리 다 배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브루디에가 그런 인터뷰에서 이제 자기가 한 얘기는 나는 사실 진멜보다는 엘리아스에 더 가깝다고 느낀다. 물론 내가 진멜과 엘리아스로 정도로 비유된다는 것에서 나는 굉장히 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나는 엘리아스에 더 가깝다. 여러분이 문명화 과정 그거 봤죠? 궁정사회. 궁정사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궁정이라고 하는 조그만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사회 세계가 있겠죠, 여러분들. 예, 그 사회 세계에서 발전되어져 나오는 에티켓, 요즘 식으로 하면은 예의 범절, 자기들끼리 주고받던 그 예의 범절이 쉽게 말하면 몸에 새겨져 있는 그 예의 범절 습속, 그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아비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자라면서 몸에 쭉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릴 때 자라면서 뽕짝 우리가 부르는 트로트를 계속 듣고 자라면 몸에 리듬이 배긴단 말이야. 지금 80, 뭐 70 이렇게 드신 분들은 노래만 나오면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어떻게 저런 음악을 들을까 하시는데 그런 음악을 들으면 몸이 들떡서 하신단 말이야. 예? 어떤 그 배겨져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어디에서만 유행을 했느냐. 쉽게 말하면 궁정. 예, 궁정 사회 안에서만 이제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은 어떤 개인들이 실제 갖고 있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회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축구하는 사람들 틀에 들어가면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축구를 하고 있어. 야구하는 사람들 그 틀에 들어가면 내가 야구하고 있어요. 거기서 야구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장 들어가갖고 내가 거기서 소프트볼 막 이거 할 수 있나? 축구 할 수 있나? 배구 한 대 들어가서 뭐 농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라는 개념, 궁정사회라고 하는 어떤 장에 들어가면 필드 있죠, 필드. 필드에 들어가면 숨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들 사이에 또는 제도들 사이에 우리가 엘리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 피규레이션, 결합체. 개인도 아니고 구조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회 관계망.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회 연결망 같은 것이죠. 그 쟤들 사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주관적으로, 이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들에 근거하는 메커니즘 밝혀낸 학자다. 쉽게 말하면 축구장에 가면 축구 보면 11명, 좀 22명이 막 지멋대로 뛰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 다 포지션이 있죠, 포지션. 공격할 때 쭉 올라가고 수비할 때 쭉 내려오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모든 그 뛰고 있는 사람들은 홀로 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체계적으로 잘 연결돼서 조직되어 있단 말이야.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회적 관계망이 잘 조직되지 않으면 11명이 있어도 그냥 속수무책이야. 따로 노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사람들께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망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은 그렇다고 해서 주관적이 있으마나 없어마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지션을 모르는 사람들은 축구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저게 뭔지 모르지만 감독은 딱 보면 다 안단 말이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알아. 저 사람은 지금 윙이 있다, 뭐 MF에 있다, 뭐 다 알아. 그 축구 포지션들을 다 알면서 보고 있단 말이야. 뛰는 사람들도 그걸 다 의식하면서 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주관적으로 무슨 축구에는 무슨 뭐 포지션이 있다. 나는 그 주관적으로 느낄 뿐이 실제로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있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야구 경기 역시 마찬가지죠. 사회적 핵이라는 건 바로 그렇다는 거야. 자, 축구장에 가면은 축구공이라고 하는 귀중한 하나의 자산을 얻기 위해서 22명이 막 뛰고 있죠, 서로. 축구받고 막 싸우고 있단 말이야, 막 쉽게 말하면 공 하나를 두고. 브로드웨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떤 그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두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합하고 경쟁하는 어떤 전투장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걸로 사회적 삶을 보는 거야. 자, 브로드웨이는 어떤 삶을 배워냈어요? 예, 시골 총구석에서부터 해갖고 수많은 이 장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장에서 싸움을 해갖고 일종의 장의 지배자가 된 사람이에요. 학문장에서 프랑스의 학문장에서 최고의 지배자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겪으면서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부르디에가 볼 때는 사회적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 장마다 있는 희소한 자원을 두고 벌이는 싸움과 같은 것인데 이런 싸움들을 혼자 벌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간에 맺어져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관계망 안에 터에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그 우리 내기물이라고 하는데 내기물 게임을 하려면 내기가 있잖아요. 내기물을 어떻게 얻어올 것인가 막 싸우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생각은 엘리아스가 그 궁정사회를 하는 거랑 계속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 장의 내부에서 행위자들은 마치 중력장에서처럼 극복할 수 없는 힘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필연적인 운동으로 빨려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서열, 거리, 차이를 유지하게 된다. 여러분 중력장, 중력장이 막 작동하는 것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다 빨려들죠. 중력장에 멀리 있는 거는 다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중력장의 중심이 권력을 생각해봐. 권력을 중심으로 다가가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 안으로 빨려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서열이 높아지겠죠. 음?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엘리아스도 그렇게 사회적 삶을 보았는데 나도 사실 그렇게 봤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엘리아스하고 나하고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엘리아스는 부르디에가 아비투스, 그 아비투스라는 말은 몸에 각인된 사회적으로 획득된 성향 체계. 예. 어젠가 그 TV를 딱 보니까 요새 뭐 K 할맨가 뭐 이렇게 갖고 JTBC에서 하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미국 아이들 4명을 이 할머니한테 이제 보내서 하는데 애들한테 밥을 먹이는데 애들이 이 밥을 어떻게 먹을 줄 몰라 이게 밥에 국이 있고 막 쑥국이 올라와 있고 막 하니까 이 아비투스 몸에 각인된 혀에 각인된 응? 막 이런 눈에 각인된 그런 아비투스하게 사회적으로 획득된 성향 체계라고 있다. 디스포지션 성향이라는 건 이제 디스포지션이 있다 이게. 이걸 보면 먹고 싶고 저걸 하면 안 먹고 싶고 뭐 이건 냄새만 맡아 싶고 여러분 냄새도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 냄새가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다음 사람이 맡으면은 굉장히 역겹다고 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석양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하는데 이거 아이들이 밥을 먹기 참대 막 힘들어하면서 뭐 하는데 어떤 거는 또 잘만 나와. 김물 주니까 김을 그렇게 잘 먹네. 예, 전 세계에서 김을 먹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영국에서 그 김 바닷가에 있는 거 씨위드 쉽게 말하면 바다 잡초죠. 잡초를 그 걷어다가 만들어서 먹는데 아우 저걸 어떻게 먹는가 했었는데 그렇게 맛있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것이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성향은 한 가지 장에서만 통하면 다른 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운동을 잘하잖아. 그럼 축구를 잘하면 야구도 잘하고 야구 잘하고 농구도 잘해. 근데 어떤 친구들은 축구만 잘해. 그런 경우 있죠.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도 보면은 수학을 잘하면 영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 다 잘해. 근데 어떤 친구는 나는 공부 못하는 친구들 한 얘기가 뭐야? 아, 나는 암기 과목을 하기 위해서 뭐 국영수는 포기할래.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들은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모든 수학, 국어, 국영수 할 거 없이 뭐 다 잘해. 브루디에가 얘기하는 이 성향이라는 것은 한 군데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에 다 가서 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입맛도 그래서 보편성이 있는 것이죠. 김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한테만 맛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사람이 먹으니까 와 일본은 김이 비싸기 때문에 그 먹기가 웬만하면 먹기 힘들다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김을 그렇게 많이 사간다 하잖아요. 근데 영국인이나 미국인도 먹어보니까 통한다는 거야. 예, 서로 각인된 몸에 각인된 그 아비투스가 다르지만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이 이 장을 거슬러서 통할 수 있는 보편적 속성까지 띌 수 있다. 이제 이런 면에 이제 굉장히 그 부디에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훨씬 이전부터 엘리아스는 바로 이런 걸 하고 있었다. 어, 엘, 엘리아스는 성이 좀 정된데 엘리아스는 이를 제2의 본성이라고 불러. 제2의 본성. 세컨 네이처. 세컨 네이처 하면 태어나자부터 엄마가 물려주는 음?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쭉 먹어대니까 몸에 각인된 거잖아. 우리 언어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한국말 했나?
예, 자꾸 배니까 음성, 소리 같은 것들도 다 몸에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제2의 본성이라고 했고, 브루디에는 이걸 게임을 향한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착 저걸 보면은 게임을 하고 싶어지는 곳이에요. 예. 몸이 막 불러. 그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엘리아스는 브루디에가 이걸 하기 훨씬 이전부터 브루디에가 이런 이름을 부르기 훨씬 전부터 바로 그러는 거. 몸에 각인되어져 있는. 우리가 베버가 얘기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가지고 있는 그 칼뱅 교도들이 매일매일 생활 습속,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매일매일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매일매일 근육적인 노동을 하면서 몸에 배겨져 있는 노동을 통해서 몸에 배겨져 있는 습속 같은 거. 우리 할머니들 시골 가 보면은 몸이 그렇게 그냥 몸이 허리가 굽어지고 좀 쉬시면 좋겠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시면 계속 일을 하시죠. 그냥 밤늦게까지 막 제발 좀 하시지 말라고도 막 해. 왜 그럴까? 몸에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런 거. 그런 거를 엘리아스가 탄 건데 이거는 가치하고 상관없어요. 가치를 뭐 어떤 것들을 가진다 상관없이 몸의 개념. 그러니까 엘리아스는 어떤 면에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것은 가치나 규범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몸에 새겨져 있는, 그건 나 개인한테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죠. 자, 내 몸에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축구장에 가면 축구장의 룰에 따라서 이 내 몸에 새겨져 있는 각인된 아비투수가 작동을 하는 것이고, 야구장에 가면 야구장의 룰에 따라서 나의 몸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엘리아스가 예전부터 했다. 그래서 일상의 실천 속에 들어가 있는 행위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각, 퍼셉션. 우리는 어떤 생각하기 전에 벌써 딱 보잖아요. 눈앞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눈, 시각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냄새 맡고, 그다음에 귀로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웬만해서 놀라지 않죠.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세상은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해. 여러분이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나요? 물론 외국에 나가면 지각에 달라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다시 일상으로 세계에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 뭐든지. 그다음에 사고. 우리도 맨날 무슨 성찰적으로 반사무적으로 사고하나요? 사회학자라 되니까 맨날 뭐 물어보고 질문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들은 되게 질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유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매번 새롭게 사유한다고 한다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행위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행위 할까 저 행위 할까 막 고민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자동 반사 신경하는 것처럼 행위가 슬슬슬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시간과 공간에 있는 실제적 행위와 지식.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뭐 베버가 얘기하는 이념형이다. 그런 과학자가 사회학자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인간이 아니라 실제 인간. 실제 인간 어떤 사람이야? 특정의 시간 속에서 특정의 공간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어디 있어요, 지금? 되게 아마 집에 있겠죠. 특정의 시간과 공간, 2021년이라고 하는 특정의 시간과 여러분의 집이라는 공간. 여러분 또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어디 학교를 가거나 가면은 특정의 시공간 속에 있단 말이야. 시공간 속에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담론, 디스커스비스 컨셔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담론이라는 것은 이야기거든요. 뭔가 합리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수준, 의식의 수준, 의식화된 수준. 어. 너 이걸 왜 하니? 물어보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걸 왜 한 건데? 그러면 되게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야 대부분. 왜? 너무나 당연하게 몸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의식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개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은 수업하다가 한 10분 늦게 왔어, 15분 늦게 왔어, 끝나고 와서 선생님 저 늦었어요. 그럼 왜 늦었니? 하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말로 정당화를 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적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은 말로 정당화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게 바로 디스포션, 성향이라는 것이죠. 이 성향 내부로부터 인간의 행위가 조절되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각 시대마다 어떤 지배적인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의 맺음 속에 나타나는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대구 경북에 오면 사람들 사이에 생각되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경북에 가면 느릿느릿해.
서울에 가면 산업화된 그 도시 문명에 가면 시간이 막 빨리빨리 막 가요. 이런 성향, 그런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그 아래만 들어가면 사람이죠. 우리가 뭐 요즘 뭐 응? 힐링을 한다 그러면서 뭐 시골 가서 혼자 산다 막 이런 게 뭐야? 아, 그럼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도시 생활의 성향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내 개인적 상황으로 지금 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생각은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합리적인 걸로 설명하고 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맞춰서 나의 행위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삶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성향의 체계에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 그것이 실제 인간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주장은, 상당히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이것이 찬양받기도 하고 동시에 비판받기도 하는 그런, 양면의 차이라고 할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의식적인 합리적 계산 아래 깔려져 있는 이런 성향을 연구하게끔 했으니까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위를 조건 반사 수준의 성향으로 떨어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행위를 어떤 그 상징적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릎을 탁 치고 여러 무릎에서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팍 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인간의 행위를 그렇게 떨어뜨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데 양날의 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엘리아스 가 했던 것들이었는데 바로 부두에도 이런 면에서 같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베버의 영향을 이제 엄청나게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베버가 저기 부르디에가 알제리로 그 전쟁터로 이제 그 직립돼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제리에 체류를 하면서 알제리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제리는 원래 전통적인 사회였는데 프랑스 가서 식민화시키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 세계가 쉽게 말하면 농촌이라고 하는 전근대적 세계가 프랑스가 강제로 시킨 산업화된 사회로 막 변화되면서 식민화된 세계를 막 보니까 단순히 철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사회학에 대한 관심, 쉽게 말하면 문화인류에 대한 관심 막 하면서 변화가 된다면서 그래서 알제리에서 인류학적인 현지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으로 얘기했었죠. 사실 인류학에 대한 연구 실제로 공부를 해본 것도 아니고 어, 본인이 그래 자기는 전문적으로 인류학 훈련을 받아본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문제의 연구 질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 저 사람들이 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근대 사회와 근대 사회의 그 중간에 끼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저렇게 사는 삶을 이해하고 싶다, 설명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질문이 문제의식이 있고 또 연구 질문을 만들어내니까 이 현지 조사라는 건 방법론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몸에 새겨져 있는 아비투트가 있다. 사람들은 어, 아까 우리가 축구장에서 서로 골을 넣기 위해서 막 22명이 서로 막그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잘 짜야 돼. 전략 전술. 그다음에 자본, 상징 자본. 이 사람들이 물질 자본만 갖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런 알제리 같은 그 전근대 사회 같은 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 사이에 단순하게 물질적인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 서로 선물을 해야 되고 선물을 받아야 되고 선물했는데 선물 안 받아 말하면 싸움나 받아야 되고 받으면서는 입 딱 시켜 그럼 안 돼. 다시 되돌려줘야 되고 이런 어떤 상징의 체계들이 있는데 막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베버의 종교 사회학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베버 상이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두 인구 집단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이 둘이 상이한 경제적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베버의 이론적 전제를 입증했다. 자, 우리 베버의 종교 사역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칼뱅교로 얘기했잖아요. 칼뱅교라고 하는 그 교리를 지닌 집단이 가진
독특한 성향의 체계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자본주의, 축적을 위한 축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선택적으로 서로 친화성을 갖게 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아까 그랬듯이 몸에 새겨져 있는 어떤 습속과 습관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각 집단별로 것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집단들을 비교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살던 베아란이라고 하는 10월 총국이죠. 원래 태어났던데. 그 집단하고 이 알제리에 가서 있는 그 사람들 삶하고 비교하니까 굉장히 유사해. 서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또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태어났던 그 농촌 마을의 베알이라고 하는 농촌 마을의 그 농민들의 삶과 삶의 생활 양식과 알제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식민지인들의 생활 양식을 이제 비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베버의 종교 사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장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장이라는 건 이제 필드예요, 필드. 필드 만드는데 보드에는 이 사회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장이 아니다. 문학장, 지식장, 대학장, 사법장, 종교장, 정치장, 경제장, 온갖 장들이 다 많아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는 하나의 뭐 종교장만 있다. 그래서 옛날에 종교가 지배한다면 이 종교가 모든 걸 다 지배하니까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종교장이죠. 종교라고 하는 그 장이 다 지배를 하니까 상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놓고 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성리학의 장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한 자는 뭐라고 했어? 소인. 그 소인이니까 어떻게 대놓고 추구하겠어? 을을 추구해야지, 을을. 그게 대인이죠. 군자죠, 군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자들은 산업, 공상 맨 밑에 있어, 바닥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세챙을, 여러분들, 넓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신분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경제의 장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라고 하는 성사회만 하더라도 베버가 볼 때, 이 종교가 지배하던 전일적인 장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지배하던 장으로부터 뭐가 나왔어? 독립해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의 장이 출현했단 말이야. 그럼 경제장이 출현하니까 또 뭐가 출현해? 정치의 장도 출현합니다. 서로 또 독립적으로. 학문의 장도 출현하고 베버는 심지어 에로틱 장, 에로틱 스피어라고 하는 에로틱 영역이라는 장도 출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회세계라는 것은 하나의 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온 사회가 다 축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사회가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럭비장, 물론 우리 럭비가 잘 유명하진 않지만 럭비장도 있고 여러분 별로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스포츠도 나름대로 자기의 장들을 지금 자꾸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죠. 얼마 전에 당구 필드가 생겨갖고 나름대로 그것도 프로 스포츠화 시켰어 지금. 우리가 또 자동차 경주 그것도 하나의 필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 필드 자꾸 사회가 분화가 될수록 분화된 영역들이 스스로의 독자적인 영역들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이 이제 베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쉽게 선생님이 좀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 종교라는 장이 있어요. 종교라는 장으로부터 패밀리 친족이라는 친족장들이 있어요. 친족장을 옆에는 레저 이거 여가장이 있어요. 또 친구들의 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터 나가면 일터가 지금 분리된 거죠. 일터라는 노동의 일터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장도 있고 법이라는 장도 있고 여기 경제도 있고 파이낸셜 마켓인데 금융시장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사회가 막 장들이 있는데 장들이 어떻게 서로 겹쳐 있죠. 중첩돼 있다며 중첩. 근데 이것이 가만히 있느냐?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돼, 이게. 그 브루디가 한 말이야. 이게 이렇게 원래부터 종교로부터 다 이렇게 분화되어 나온 건데 이러한 어, 생각은 이제 베버가 했던 가치의 영역이 분화된다. 어, 그 얘기를 하는데 베버는 이 사회 세계가 이제 합리화되는데 어떤 그 주술의 세계에서 그다음에 세계의 종교의 세계로 세계 종교의 세계에서 과학의 세계로 뭐 이런 식으로
이 현대 사회가 이제 변화 발전해 나아가는데 이 과학으로 발달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과학으로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보편적 지식이잖아요. 그죠? 예. 보편적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한 지식이잖아요. 누구나 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백이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보편적 지식이 나오기 전까지의 더 보편적인 것은 세계 종교에서 쉽게 말하면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것처럼 5가지의 그 세계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들이 이전에 우물신, 산에 가면 산신, 바다 가면 바다신, 이런 여러 가지의 작은 신들, 지역적으로 국한되어져 있는 신들의 영역들을 다 끄집어 올려서 하나의 초월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계 종교야. 이 세계 종교에 의해서 이 기독교는 특히 중요한데 배워볼 때, 그때 기독교가 강조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때 내 이웃이란 내 친구를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 이웃,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굉장히 보편적인 형제를 강조하는데 이런 예수가 이런 얘기를 2000년 전에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당대의 모든 주술적 세계와 충돌해요. 그렇겠죠? 아, 내 엄마 아버지를 먼저 사랑해야지 왜 원수를 사랑을 해? 우리 친구를 먼저 사랑해야지 왜 우리가 이방인을 사랑을 해?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 수성구 의회가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막 반대를 했대. 뭐라고? 수성구에 들어져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인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반대를 해서 우리 국민하고 비국민이 아닌 사람을 똑같이 대하냐? 그러면서 막 반대를 했다는 거야. 수성구가 어떤 곳입니까? 서울의 강남에 해당된다고 하는 가장 부유한 대거 사는 데이고 교육 수준도 가장 높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내 이웃에 있는 외국인도 똑같은 인간으로 대하는 게 싫다는 거야. 보편적인 언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근데 배버가 볼 때는 바로 이런 보편적인 사랑을 하라고 요구를 한 이 요구 때문에 이 모든 이 종교가 내 이웃을 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적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라고 하는 보편성을 강조하니까 수많은 영역들과 충돌을 일으켜서 영역들이 다 분화되어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브루디에가 이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내가 장이론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작업 세계에 다 왔어. 그러니까 브루디에가 볼 때는 세계에는 이런 한 개가 아니야. 여러 개 이렇게. 다원성이라는 제목 될 수 있을 텐데 상이한 세계들에 상응하는 논리의 다원성에 관한 성찰을 끝밖에 없어. 쉽게 말하면 종교에 가게 되면 종교의 신이 있어. 가족에 가면 가족의 신이 있어. 레저에 가면 레저의 신이 있어. 친구 가면 친구의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이 다 자기의 논리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이한 세계들이랑 공통의 감각과 상식. 단순하게 여기 가치와 이념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같아. 그래서 종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감리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막 일어서 춤추고 막 옛날 순복음교회 막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서로 감각이 달라. 감각이 서로 감각이 성향이 다르면 함께하기 힘들어요. 각각 영역들은 감각과 상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다 달라 여기 들어갈 때마다 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로 여기서 통하는 게 여기서 통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물론 아까 했듯이 이 아비투스라는 것은 transferability,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이 가능성. 여기서 잘 통하는 게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그렇죠. 집에서는 왕인데 밖에만 나가면 힘 못 쓰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 많이 있어. 근데 밖에서는 막 힘을 잘 쓰는데 집에 가면 힘 못 쓰는 사람도 있어.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보편적으로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각 장마가 하나의 아까 선생님이 한 장에서 잘하는 사람 다른 장 가서 잘할 가능성이 많다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통하는 게 여기서 바로 통하는 게 아니야. 서로 환원될 수 없는 공리. 공리라는 것은 액시엄. 쉽게 말하면은 논박 불가능한 진리 같은 것들.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룰을 따지고 있다 지금? 안 따져. 바둑을 하고 있는데 바둑 룰을 따져? 안 따져.
룰을 따지면 바로 같이 못 둡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리야. 공리들의 체계가 구성되는 장소로서 상이한 필드를 말한다. 이 각각이 다 필드야, 쉽게 말하면. 다음으로는 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마르크스의 가장 핵심인 거는 계급 이론이잖아. 사회세계에 우리가 하부 구조가 있고 상부 구조가 있어요. 하부 구조는 뭐라고? 예, 경제의 생산 영역이다. 생산을 어떻게 한다고? 모든 인간은 특정의 계급 관계 속에서 생산한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 고용대사잖아. 일종의 계급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한테 막스가 볼 때는 모든 생산성의 그 이윤의 원천은 인간의 다 노동인데 모든 노동은 노동자로부터 뽑아낸다는 것이죠. 뽑아내서 자본가는 어떻게 더 많이 차지하고 노동자들한테는 조금 주려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도 최저임금 어떻게든지 임금 조금 주려고. 임금 조금 올리니까 뭐 기업이 다 망한다는 등 얼마나 많은 선동을 합니까? 예. 엄청나요. 왜 그렇게 할까? 막스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바로 계급 투쟁이야. 언론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막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계급 투쟁에 복무하는 그런 걸로 보았어요. 그래서 보면 노동자 계급 쉽게 말하면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의 의식이 있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만 원의 의식이 있고 3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 의식이다. 부르주식에 얘기하면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의 의식과 아비투스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먹을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두부에다가 막걸리 먹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양주에다가 고급 치즈 막 이런 거 먹어. 의식도 다르죠. 여기 막 서로 이 사람은 주식 투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어? 뭐 먹었을까 지금? 어쨌든 막 그렇게 어떤 객관적인 자리와 객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그에 상응하는 의식과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막스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부르디에가 지금 한 말이에요. 마르크스에게서 발견되는 주요한 오류, 즉 이론주의적 오류는 이론주의라는 건 뭐냐면 막스가 머리로 생각해냈다는 거야. 실제 경험적인 것이 아니야. 실제 우리가 만나는 노동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1980년대에 흔히 말하는 386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를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장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거, 이론적으로 배운 것은 역사의 진보로 노동자들이 만들어낸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이 착취와 계급적으로 착취받는 자들이 이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계급적으로 착취한 자들은 현실이 행복하니까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야. 그러니까 자본가는 보수주의고 노동자는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실제 만나는 노동자는 어때요? 육체 노동하고 저임금에 그냥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얍삽빨라. 어떻게든지 막 그 거짓말하고 생활 피하려고 하고 약속해도 안 지키고 자신의 조그만 이해관계를 막 먼저 가지려고 하고 실제 만나본 이 노동자들은 막스가 얘기하는 이론 머리로 만들어낸 그런 노동자랑 너무나 달라서 놀랬다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여러분 하루도 먹고 살고 막 노동력 사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무슨 진보 의식을 갖겠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지금 주워서 먹어야 되는데 무슨 진보 역사의 진보가 그렇게 어렵겠어. 근데 막스는 그렇게 봤다는 거야. 이론주의적 오류는 종이 위의 계급을 실제 계급인 양 취급하고 사회 공간 내의 위치의 동일성에서 나눈 것과 상태.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을 번 사람은 100만 원 의식, 너도 100만 원 벌지, 너도 100만 원, 다 그럼 100만 원 번 사람은 다 보면은 똑같은 조건과 상태, 성향의 객관적 동질성, 그리고 같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해서 통일된 집단 계급으로 나간다. 그럴까요? 물론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100만 원에 맞는 어떤 객관적인 자리가 있고 취향과 성향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계급 의식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회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소셜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여기 소셜 스페이스는 피지컬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물리적 공간 아니야. 우리가 볼 때 지금 물리적 공간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지구는 지금 다 돌고 있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물리적 공간은 변화하지 않고 있잖아. 사회 공간은 역동적으로 막 변하고 있어. 근데 막스는 굉장히 사회 공간이라는 개념을 상부구조, 하부구조처럼 딱 건축물처럼 보았단 말이야. 그 점에서
부르디에는 비판하죠. 그래서 막스와 단절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체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관계를 먼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론적인 거. 어떤 이론가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그런 계급 이론과 실제 우리가 체험하는 실제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만나는 노동자는 다른 것인데, 예, 그걸 단절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는 경제장이거든요. 경제장. 하부구조로 분류는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경제로 설명하냐? 자,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생각과 습속이 달라. 그럴 수 있겠죠? 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경제로 다 환원해서 설명하는 거 이거하고도 우리가 단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그 물리적 사회적 공간을 물리적 공간처럼 이렇게 고정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안정되고 뭔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장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 장 안에서도 서로 경합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건데 이런 좀 역동적인 형태의 걸로 봐야지 어, 그냥 객관화되어 있는 사물화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공간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보르디에는 사회세계는 알렉산더 칼더라고 하는 예술가가 만들어낸 이 모빌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 툭 건드려 보세요. 그럼 여기 밑에까지 다 영향 끼쳐 서로 막 서로 다. 사회 공간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모빌처럼 소셜 스페이스라는 것은 어때요? 역동적으로 하나를 건드리면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빌리티 같은 거야. 이 모빌. 자, 모빌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여러분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힘의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은 이 건든 거에 따라서 이 계속해서 비적용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바로 사회적 공간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장은 뭐야? 여기도 장이 있고 여기도 장이 있고 여기도 장이 있고 다 장들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세계라는 건 여러 장들이 겹쳐 있으면서 역동적으로 막 움직여가는 모빌과 같은 것이야.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 공간 개념이죠. 하지만 막스는 뭐였어? 하부 구조 딱 단단한 건물 터가 있어요. 하부 구조라고 하는 그 위에 상 구조가 딱 서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를 바라보는 틀이 막스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라고 한다면 보르디에는 이러한 막스의 생각을 좀 더 역동적인 공간으로 좀 변화시켰다. 이 장들은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계급 투쟁이 각 장마다 일어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경제와 계급 투쟁만 일어난 것이 아니야. 다양한 장들 속에는 경제 투쟁뿐만 아니라 온갖 상징의 투쟁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공간으로 겹쳐져 있는, 중첩되어 있는 그러한 장들로 보아야 된다. 마치 모빌과 같다. 이렇게 봐야지 막스의 그런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안정적인 하부구조, 상부구조라고 하는 그런 건축학적 메타포를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사회적 공간 안에는 다차원의 공간 속에서 서로 흔들어대는 여러 종류의 소질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 흔들지 않으면 얘가 얘도 흔들고 얘가 얘도 흔들고 얘가 얘도 서로 흔들어 서로가 서로를. 막 그런데 각각의 다 자기의 소우주야. 얘를 설명할 때 얘가 설명할 수 있게 얘를 탁 건드렸다고 해서 이게 넘어갔네. 얘를 탁 건드렸다고 해서 얘를 갖고 얘를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또 얘는 얘 나름대로 있어. 여기서 건드렸다 그러면 이 영을 통해서 딴 것도 막 영향을 줄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건드렸다고 해서 얘의 움직임을 얘로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뭐야? 각각은 다 나름대로의 소우주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 종류의 소우주이 있을 것이다. 사회는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무질서한 집합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건들면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아무런 질서도 없이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계급들의 유기화된 피라미드도 아니고 아까 막스가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복수의 장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장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접합되어 있는 다차원의 위치 공간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위상학적 사고예요. 위상, 위치, 로케이션. 예, 자 여기서 어느 로케이션에 취해? 여기 로케이션에 취하였어요. 여기 어디에 취하를 했다. 아까 축구 경기 얘기했잖아. 축구 포지션을 어디서 하느냐? 응? 축구 포지션 공격수가 공격을 골을 넣어야지 맨날 수비수가 공격을 골을 넣어봐. 그럼 그 팀은 망하는 거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공간은 평평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 공간은 평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불평등한 공간이야. 그러니 불평등성을 만드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자본이야. 자본. 보드에는 옛날에는 이 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베버가 한 식으로 얘기하면 베버가 한 식으로 얘기하면 이 장들 이렇게 불어다 있잖아. 옛날에는 여기서 통했던 경제라고 하는 자본에서 여기서만 자본이었는데 이 부대 입장에서는 여기도 여기 아니네. 원래 경제. 경제에서만 쓰는 자본.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했던 거든 여기죠, 여기. 이것이 토대. 막스가 얘기했다면 이걸 아마 토대로 놓고 나머지를 다 위에 올려놨을 거야, 지금. 근데 이 여기에서만 쓰는 것이 바로 자본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제 드립게임이래 그 불드에가 볼 때는 모든 장드 안에는 다 자본이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종교 가면 종교 자본, 레저 가면 레저 자본, 친구는 친구 자본, 뭐 노동의 노동 자본, 정치는 정치 자본, 막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경제 원리가 모든 영역으로 다 확산되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경제 영역에서만 자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영역들이 다 자본화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 소우주, 모든 사회적 소우주 안에는 이 권력, 돈, 명성이라는 희소한 재원들을 얻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어. 아까 축구장에는 축구공을 두고서 막 싸우잖아. 그래서 축구공을 3개, 5개 던져봐. 그렇게 안 싸워. 너 괜히 여유롭게 쓱 살 거야. 이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으로 만들려면은 희소 자원을 만들면 돼. 모두가 원하는 자원을 희소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싸워. 근데 많이 만들잖아. 그러면 느긋해. 그러면 사회가 안 변해. 느긋하게 사니까. 그러려면은 그렇게 느긋하게 살면 좋겠지만 남들은 맨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시스템 속에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도태돼요. 지금 일본이 지금 20년 이렇게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바로 모든 장들 안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희소한 자원이 있고 희소한 자원을 얻으려고 막 그 싸우는데 사람들이 싸울 때는 각각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전쟁터에 나오면 여러분들 무기를 갖고 가야 되잖아. 어떤 사람은 소총 갖고 가고 어떤 사람은 칼 갖고 가고 어떤 사람은 M16 갖고 가고 막 어떤 걸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싸움에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라고 하는 것은 싸움터에 나가는 이 자본의 총량, 쉽게 여러분들 학력 자본이죠 지금. 학력 자본들을 늘려갖고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이제 노동시장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 싸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대가 볼 때는 바로 학교도 이 학력 자본을 두고 싸우는 거야 지금. 축적 학교에서 싸우는. 무슨 뭐 공부를 해서 뭐 사람을 뭐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훈련하는 곳이야 지금.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맙소적 생각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뒷게임일 텐데 물론 뭐 이 사람들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겠죠. 뭐 선생님이 사약이기 때문에 사약자 중심으로 부르드에게 영향을 끼친 지적 맥락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뒷게임 그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사회적 사실. 그러니까 개인적 사실, 사회적 사실이란 말 쓸 때 뒷게임이 염두에 뒀던 건 심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의 존재하는 주관적 사실인데 이거에 대항해서 사회적 사실이라고 얘기했어. 사회적 사실은 인간의 심리에 존재하는 그 심리적 사실인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눈에 물론 보이질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회적 사실을 무시하잖아.
자, 축구장 뛸 때 축구장에 게임에 룰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손 들고 손으로 막 공 잡고 막 해봐. 바로 강제가 따라요, 강제. 외적 강제가. 바로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 인간 개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막강한 힘을 좀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제재가 온다. 뭐 이런 게 이제 드립게임인데 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치 사물처럼 보이는 사물처럼 취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못 들게 되면 무슨 실종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드립게임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드립게임은 그런 실종주의를 비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눈으로 뭐 촉각으로 이렇게 만질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상징의 체계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사회적 사실은 피지컬한 사실이 아니라 탁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즉각적으로 우리가 인지 가능한 그런 지식이 아니야. 그건 일종의 환상이야. 우리가 관찰만 했다고 해서 관찰에 의해서 바로바로 드러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야. 사회적 사실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사회적 삶을 안내하는 상징체 같은 것이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상의 삶을 사는 의견. 쉽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각자 자기 의견이 있어. 대개인데 의견이라는 게 뭐냐면 상식이야, 상식. 몇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막 이런 걸 가지고 이 세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막 드러내는데 부르디에는 바슐라르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드립게임을 이제 수용을 합니다. 바슐라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론적인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바슐라르의 얘기거든요. 의견은 사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개 사고를 거의 하지 않아. 어. 단지 필요를 지지로 전환시킨다. 시키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지지로 쑥 전환시켜. 상식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뭐지? 이 생각이 어떻게 온 거지? 막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상을 그 유용성만으로 지칭함으로써 의견은 그 대상들을 알지 못하도록 만든다. 어떻게 보면 이게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물론 드립게임도 그래서 실용주의를 이런 종류의 실용주의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어요. 어떤 사유하지 않고 당장의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들은 사유 그냥 갖다 쓰는 거 막 이런 거에 대한 비판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야? 과학 정신을 가져. 저기 브루드웨는 사회학을 과학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엄밀한 과학으로 만들. 사회학은 철학이 아니야. 원래는 철학자로 시작했잖아. 근데 브루드웨의 선생들은 레이몽 그 아롱도 그렇고 당대 그 초기에 그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철학자이자 작가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데 브루디시를 얘기하면은 아직 학문의 장이 독립적으로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대개 1세대 사회학자들은 다 스스로 공부해서 사회학자 된 사람들이야. 철학에서 시작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브루디가 입장에서 볼 때는 과학 정신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사회학은 과학이야. 과학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질문, 우리가 분명히 정식화할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 의견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갖고 저게 뭔데 하고 분명히 정식화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갖는데 일상 사람들은 사회학은 그러면 안 된다. 사회학은 과학이니까. 사회학은 오히려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찰하지 않는 것을 성찰하게 만들고 다양하게 여기는 것을 삐딱하게 보게 만드는 그러려면 그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정신을 지져낸다. 이런 생각은 바로 드립게임적인 생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